내가 검찰을 확실히 믿는다면 가져가세요 하겠는데 검찰을 못 믿어요.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에요.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죠. 지금이라도 검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검찰총장은 검사예요. 냉정하게 지금이라도 검사로서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하루 종일 그 아들이 주로 쓰던 컴퓨터에 붙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 이 두 가지 주제입니다. 여권 지지자들에게 영향력이 무척이나 큰 유시민 이사장이 다시 한번 조국 장관 엄호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랬듯 그의 엄호가 더 큰 후폭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정경심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 전 컴퓨터를 반출한 것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내가 검찰을 확실히 믿는다면 가져가세요 하겠는데 검찰은 못 믿어요. 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뭘 장난을 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복제를 해줘야 돼. 그래야 나중에 혹시 검찰이 엉뚱한 걸 하면 증명할 수가 있죠. 네. 그걸 압수해 가서 거기서 뭐 장난을 칠 경우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양대에 있는 컴퓨터와 집에 있는 컴퓨터를 다 복제하려고 반출한 거예요.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에요.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지. 내가 정경심 교수의 처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거는 김태현 변호사님께 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자, 제가 만약에 검찰 수사가 들어와서 검찰이 장난칠까봐 컴퓨터를 빼냈어요. 빼내서 복제를 하는 경우가 정말 수사를 받는 사람 중에 왕왕 있습니까? 못 받고요. 그러면 복제만 하고 그냥 사본 하나 떠놓죠. 그걸 왜 숨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는 사실 유시민 이사장의 저 얘기를 보면서 사자성어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곡하가세 이런 말 있죠. 지식인입니다. 장관이 국회의원 출신이니까 그 방송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평론가가 시사평론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진보 중에 지식인입니다. 지식인이 본인의 지식을 잘못 이용해서 대중들을 현혹시키는 곡하가세. 저는 그 말이 딱 떠올랐다는 거죠. 이런 거죠. 대한민국의 수사 역사상 이 증거를 없애고 외부로 반출했는데 저는 증거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라고 말하는 피의자와 피고인이 과연 있었을까? 저는 못 봤고 제가 언제까지 변호사 생활 할지 모르겠지만 변호사 생활을 맞추는 순간까지는 못 볼 거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정말 검찰을 못 믿어서 복제를 해놨다고 싶었으면 그냥 복제를 해서 떠두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한투 김PB한테 줘가지고 숨겨놨다가 나중에 일 마무리되면 가져오라고 합니까? 그건 누가 봐도 인멸인 거죠. 지키고 싶었으면 사본 하나 떠났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검찰이 유시민 이사장 말처럼 장난을 치면 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건 이건데 니들이 이거 다르게 바꾼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유시민 이사장이 법조인 아니죠. 법을 모르잖아요. 모르면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할 거면 잘 알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요. 모르면 얘기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시작부터 쓴소리가 나왔는데요. 화면 같이 보실게요. 법조계에서 물론 김태현 변호사님이 첫 번째로 이제 짚어주셨지만 부산지법의 김태규 부장판사가 이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했어요. 바로 넘어가 볼까요?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김태규 부장판사가 증거로 쓰일 물건은 훼손되지 않는 것이 형사사법 대원칙이다.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하는데 하정도 국장, 유시민 이사장이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발언하지 않았을 텐데 그럼 왜 그랬을까요? 네, 지금 판사가 얘기한 거니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한 건데요. 압수수색을 할 때 저게 이제 훼손되지 않는 것이 형사사법 대원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저거를 검찰이 가지고 저거를 만약에 조작을 했다. 증거를 조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판사가 법정에서 절대로 증거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거 증거 능력이라고 하는데 증거 능력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저런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압수수색을 할 때 그 당사자가 그 자리에 입회를 하거나 아니면 변호인이 입회한 자리에서 그걸 밀봉을 합니다. 절대로. 만약에 컴퓨터를 압수하더라도 그걸 밀봉을 해요. 그걸 가지고 가서 만약에 검찰청에 가가지고 사무실에서 그거를 포렌식 하잖아요. 그때도 입회를 시킵니다. 만약에 조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만 그런 것들이 인정이 돼야만 법원에 가서 증거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유시민 이사장이 저거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잘 모르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알면서도 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시민 이사장은 법조인이 아니고 과거에도 보면은 작가 아닙니까? 창작과 비평을 통해서 처음으로 등단했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는 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검찰에 대한 불신을 저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검찰이 설령 압수수색을 통해서 좋은 증거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결국 증거로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범죄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불리한 일이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다,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구속영장을 청구하리라고 봐요. 기각될 확률과 발부될 확률이 반반쯤 된다고 보고요. 네. 우리 법원을 저는 그렇게 믿지 않거든요. 검사들은 더하죠. 뭐 원래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0%예요. 조국 장관을 피의자로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지금 정경심 교수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이 혹시 발부되면 이 상황에서도 장관직을 할 수 있냐. 아하. 이렇게 해서 야당과 보수 언론의 총공세가 마지막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짚어볼 게 많아서 근데 먼저 김태현 변호사님 네. 정상적인 국가라면 정 교수 구속영장 발부가 제로에 가깝습니까? 유시민 장관 이사장의 말을 그대로 하면 우리 국민은 아마 비정상적인 국가에 살게 될 겁니다. 단호하신 저는 그렇게 단호하시네요. 봐요. 저 개인적으로. 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기각 발부될 확률이 반반이라고 유시민 이사장 봤지만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90% 이상 발부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시민 이사장의 말대로 되면 우리는 비정상적인 국가에서 살아갈 거예요. 의견을 표출할 수는 있어요. 저 부분에. 예를 들면 구속영장 기각될 확률은 반반이다. 뭐 또는 저처럼 발부될 확률은 90% 이상이다. 의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견과 본인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어떻게 된 거다라는 극단적인 저런 표현들을 쓰는 게 맞는지 전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저게 뭐죠? 그러면은 영장 발부는 우리는 비정상적인 국가고 법원은 비정상적인 법원이고 그럼 오직 본인만이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있고 본인만의 말이 옳다는 얘기입니까? 글쎄 어떻게 이제 전 일국의 장관까지 지냈고 일각에서는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불리는 분이 저런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전 참 의문입니다. 저게 통계적으로 팩트가 자체가 틀린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1년간 약 230만 건의 형사 사건이 들어옵니다. 예. 그 중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대략 한 3만 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발부되는 비율이 한 80% 안팎이에요. 예. 그리고 2만 한 4천 건 정도가 영장이 발부됩니다. 전체 230만 정도의 피의자 중에서 1.2%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속돼가지고 수사를 받게 됩니다. 예.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하나 더. 구속이 되면 정경심에서 구속이 되면 야당과 보수 언론의 총공세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속까지 시나리오가 다 있다는 게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발부되면 야당과 보수 언론이 이제 부인이 구속이 됐고 장관도 혐의가 있는데 내려와야 되는 건 아니냐는 얘기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진보 언론은 그때 그러면은 조국 장관은 끝까지 남아서 검찰개혁 완수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들의 어떤 사설이나 칼럼을 봐도 조국 장관에 대한 장관직 속에 맞느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사나 칼럼들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면 그건 보수 언론이건 진보 언론이건 간에 보수 야당이건 간에 진보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정의당 같은 야당이든 간에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 부인이 구속됐을 때 과연 법무부 장관의 자리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은 당연히 제기할 수 있고 장관직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걸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의 총공세가 있을 것에 대한 얘기를 해서 진보와 보수의 진영 대결로 몰고 가려는 건 아마도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진영 논리를 가지고 가야
진보 진영 지지자들을 예. 결집을 시켜서 조국 장관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진영 논리의 바탕을 둔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유시민 이사장은 과거에 지금 같은 현 분위기를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 인질극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악당들이 주인공을 제압을 못할 때 가장 흔히 쓰는 수법이 가족을 인질로 잡는 거잖아요. 이점에서 너가 안 물러나면 가족이 다쳐. 그래서 이게 저질 스릴러로 지금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쭉 유시민 이사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단 말이죠. 예. 허만석 부장. 조금 더 속내를 들어가 보자면 예. 여권에서 정말 큰 영향력이 있는 유시민 이사장이 예. 검찰을 저렇게 대대적으로 공격하는 데는 정말 순서가 짜여있는 시나리오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건지 허만석 부장 궁금합니다. 지금 그 유시민 이사장의 어떤 조국 디펜스 같은 경우는 호위무사 역할을 넘어서서 조국의 거의 부역자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수준까지 가고 있고요. 지금 그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그 조국 그 장관을 옹호하고 있는 유시민 이사장의 논리가 지금 상식을 벗어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주 그 명석한 그 시사평론가를 오래 한 그 유시민 이사장이 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무리수를 두고 있는가 한번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조국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점 찍어둔 친문계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쓰러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대권 주자로서는 이제 생명력이 거의 꺼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친문계의 대권 주자 이 자리를 과연 누가 승계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친문계라고 하기 어려운 뭐 이낙연 총리라든지 뭐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자리를 갖고 갈 것인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문계 색채가 굉장히 강한 유시민 이사장이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오히려 지금 조국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예. 그게 무엇이냐? 조국 장관을 지키려고 하는 지금 여론조사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20% 후반에서 30%가량의 똘똘 뭉친 이 친문계의 지지, 친문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내가 지금 그 친문계의 대체 후보라는 점을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대선 본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선 그 경선에서 그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똘똘 뭉쳐있는 친문계 유권자들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어떤 이러한 과격한 혹은 좀 도가 지나쳐 보이는 이 발언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치 행보로 봤을 때는 계산된 발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소영 부대변인님. 네. 세 분이 일단 유시민 이사장의 이 메시지를 많이 거세게 비판하셨어요. 네. 강소영 부대변인은 어디까지 동의하시고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유시민 이사장이 선택한 어떤 어휘관에서는 국민들 여러분께서 각자 평가가 다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두 가지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첫 번째 정상국가에서는 뭐 발부될 가능성이 0%다. 이제 그 발언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거죠. 그리고 그 원칙 하에서 어쩔 수 없이 구속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 범죄가 상당히 소명된 상황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의 경우는 저는 도주의 우려는 상당히 낮다고 봐요. 그렇다면 결국은 증거인멸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거의 모든 증거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검찰에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어떤 증거를 훼손하거나 인멸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이유로 정경심 교수를 구속을 했을 때 검찰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은 무엇일까? 저는 그런 뜻에서 그 정상 국가라면 발부할 그 확률이 0%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경심 교수가 그 하드를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뭔가 이렇게 숨기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자산관리인. 네,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증거를 뭐 숨기거나 아니면 뭐 훼손하거나 뭐 그런 거는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시키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걸 정경심 교수가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가 왜 그랬을까라고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가 안 될 수 있는 거를 왜 죄가 되도록 저렇게 했을까? 그래서 이게 어떤 법무적인 실무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정경심 교수의 입장에서 본인을 투영을 한 다음에 정경심 교수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풀어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 윤 총장도 견약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에 책임을 져라 라고 말입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책임을 져야 돼요. 한 달 반 동안 70군데 가깝게 압수수색을 하고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이 수사 결과밖에 못 냈다 하면 최초의 판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발부가 되면 이제 조국 패. 일단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패죠. 지금이라도 저는 멈춰야 된다고 봐요. 검찰총장은 검사예요. 검사로서 제대로 일해왔던 검사답게 검사로서의 판단을 내리라. 냉정하게 지금이라도 검사로서 행동해야 된다. 윤 총장도 검사다. 검사로 돌아오라. 유시민 사장의 이런 어쨌든 준비된 메시지에 오늘 야권에서 군사정권 시절 박정희 정권 시절에 차지철 경호실장 생각난다. 뭐 여기도 경호실장이라는 얘기 나왔고 상당히 원색적으로 비난했는데 저는 이 차지철 경호실장의 이름이 언급된 게 놀랐습니다. 그만큼 이제 막무가내로 가고 있다라는 뭐 이런 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시민 이사장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런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지켜야 할 상식의 선이 있는데요. 그 상식의 선을 지금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방금 그 유시민 그 이사장이 얘기한 영장이 기각됐을 경우에 책임을 져라라는 얘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얼토당토 않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검찰과 법원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 이 구속영장을 만약에 이제 그 정경심 씨에 대해서 그 발부가 된다면 그것이 줄 수 있는 충격파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것을 미리 공개함으로써 그 충격을 좀 완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정대 부장님.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크게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는 법조인이 아니까 뭐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즉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발부되느냐 안 발부되느냐 물론 큰 차이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속하면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느냐 구속 안 한 상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지만 그것이 유무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즉 구속되면은 유죄가 되는 거고 불구속되면 무죄가 되는 거냐 전혀 아닙니다. 불구속되더라도 똑같이 유죄인 것을 유죄의 심증을 갖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불구속되면 검찰이 책임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만약 무죄가 나면은 검찰이 책임집니다. 이거는 저는 이해가 합니다. 그러나 불구속, 그럼 우리나라에 1.2%뿐이 구속이 안 되는데 그럼 98.8%를 검찰이 그러면 다 잘못했다고 그 책임져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유시민 이사장 목소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이 조 장관 엄호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선을 넘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화면 만나보실까요?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국 장관의 이름이 나온다고 그래요. 수색 목록에 정경심과 조국이 함께 사용한 컴퓨터. 거기에 조국 이름이 한번 나온다고 그래요. 별 어디 쓸지를 알기 어려운 그런 서류들을 좀 가져가고요. 하루 종일 그 아들이 주로 쓰던 컴퓨터에 붙어가지고 프렌식을 했대요. 프렌식을 조그만 기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걸로 하루 종일 저녁 때까지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뒤졌다. 글쎄, 저 내용을 유시민 이사장이 어떻게 어디서 정보를 알고 취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잠깐 접어두더라도 김태현 변호사님. 이게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피의사실 공표랑 뭐가 다르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저런 수사 상황이 나오는 건 검찰 측이나 변호인 측이거든요. 지금 검찰 측에서 유시민 이사장한테 뭐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하고 그럼 아마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측에서 들었을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피의자 인격권 침해 문제보다 국민의 알 권리하고 공익을 더 높게 전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큰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 내로남불적인 문제는 제기할 수 있겠죠. 검찰이 오픈하는 건 안 되고
그럼 뭐 변호인 측이나 다른 사람 오픈하는 건 되냐? 라는 그런 문제는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 주관적인 지금 저 알릴리오 방송을 본 제 주관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면 예. 뭔가 수사가 조국 장관 측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유시민 장관이 캐치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팩트는 팩트로 대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그래서 더 거세게 그렇죠. 나가고 예를 들면 예. 조국 장관의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서 자 문서 의전은 이런 거야. 사모펀드는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혐의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팩트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검찰은 정치를 하고 있다.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의견과 전망만 얘기했다는 그렇죠. 그 얘기는 아마도 검찰 수사가 불리하게 돌아갔을 경우에 거기서 방어막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결국 방어가 뭐 있겠어요?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판에 들어와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형해화시키고 저 조국 장관을 사지로 몰았다. 이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아마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조금 사전 작업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방송을 보고. 그럼 뭐 그 유시민 이사장 말한 거 가지고 무슨 피의사실 뭐 공표 이런 건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왜냐면은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건 그거를 공표함으로써 그 피의자가 어떤 인격권 침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얘기를 한 거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요 과거하고 완전히 달라진 게 최소한 피의사실하면 범죄 혐의에 관련된 내용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전에는 뭐는 했냐면 누구누구를 불러온다. 그 다음에 어디 압수수색 한다 하는 것까지는 알려줬는데 지금은 그거조차도 검찰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다가 알려져가지고 그 현장에 가가지고 유튜버들도 가고 하니까 기자들이 물어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비공개 소환도 하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요. 누구 뒤늦게 알려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경심 씨 같은 경우 자기 아들이 저기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검찰 가서 소환조사 받고 16시간 소환조사 받고 왔다. 그런 얘기 올렸잖아요. 그래서 알려지는 거거든요. 그 전에 물론 그 아들의 소환조사 사실은 그 전에 알려지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알려지는 정도로 지금의 검찰은 매우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면서 조심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홍준표 전 대표가 유시민 이사장에게 유리한 차기 대선 주자로서 유리한 환경이 많아졌다. 저 얘기를 보고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